애 낳고 복직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제가 변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뭐 일이 터지면 뭐 밤새서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남자들하고 동등하게 일하고 승진도 더 잘 되고 뭐 이렇게 네. 잘 탄탄대로로 갔었는데, 이제 뭐 어느 날 뭐 회식도 잘 마음대로 못 가니까 애 데리고 갔어요, 저는. 회식을요? 네, 회식을 안 가진 않고 네. 애 데리고 거기 앉혀놓고 같이 아. 먹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회식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거기서 비전을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뭐 몇 개월 동안 정말 중요하게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회의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네. 그날 얘가 나으면 가야지 하다 계속 기다리다 정말 마감까지 해서 못 가서 되게 아쉬운 소리도 하고, 뭐 그런 일을 자꾸 또 이제 뭐 일을 마감해야 되는데 야근을 못 하니까 또 집에 가져와서 새벽에 아이 재워놓고 하고, 뭐 회식도 이제 애를 데려가긴 하지만 뭐 끝까지는 못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애기고 한 뭐 8시 날 때 또 애가 졸려하니까 걔도 네. 데려오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계속 갈수록 혹시 얘를 원망하지 않을까. 누가요? 엄마가 네, 아기를? 네, 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게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 뭔가 이렇게 그 길이 있잖아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걸 딱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안도 없이 뭐 어떤 뭐 내가 또 다른 탄탄한 직업도 없이. 근데 그게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 전 4개월에 블로그를 시작을 했거든요. 퇴사 4개월 전에? 네. 2018년 3월 26일. 블로그 이웃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네. 10명 이하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뭐 퇴사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뭐 창업 강의라든지 뭐 마케팅 강의를 가면은 항상 강사님들이 블로그를 하라는 거야. 블로그를 하요? 네, 블로그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마케팅 네네. 수단 중에 최고 효율이 있다고.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블로그 안 하시잖아요. 전 안 해요. 전 안 해요. 제가 뭐 부동산 강의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 부동산 투자 다 잘하시잖아요. 그래도 네. 그 강의하시고 이런 분들은 본인 블로그가 잘 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럼 성공하려면 뭔가 글을 쓰고 자기 채널이 있어야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워킹맘이었고 남편이 좀 직장이 멀어서 뭐 네. 빨리 오면 9시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그냥 뭐 독점 육아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독방 육아를 했죠. 네. 그래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네. 그다음에 데려와서 씻기고 하고 재우면 이제 하루 일과 가는 거죠. 회사에선 또 회사 일하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네. 남편이 9시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네네. 그 아기를 데리고 하원하는 게 몇 시예요? 아기는 이제 5시에 제가 회사가 끝나거든요. 끝나면 이제 바로 데리고 와서 이제 저녁 먹이고 놀고 하면은 이제 애는 이제 아빠 보고 잘 때도 있고 뭐 그전에 보고 잘 때도 있고. 네. 그러니까 평일에는 거의 이제 뭐 혼자 육아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다니면서. 그죠, 회사는 다녀야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일찍 5시 무조건 와야 되니까 네. 그게 5시 조금 늦어져도 뭐 1시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점심 때 이제 일 더 하고 더 좀 집중해서 했죠. 근데 이제 뭐 애가 아프거나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블로그 하지 말라고 많이 하시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 블로그가 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블로그는 개인이 빨리 뭔가 수익화하기가 좋거든요. 수익화? 네. 블로그에서 수익화를 한다는 게 어떤 게 있죠? 블로그 마켓? 블로그에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네. 스마트 스토어에 파는 것보다 여기서 파는 게 쉽죠. 그냥 써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강의를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3명만 모집해서 3만 원씩만 받아도 9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강의를 블로그로 모집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거든요. 네. 내가 블로그에 뭐 내 뭐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쓰지 않으면 사실 네. 이게 누구 블로그인지 몰라요.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그쵸,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죠. 가리고 하면 알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네. 그래서 블로그로 강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체험단 아시죠? 네, 체험단 알죠. 체험단도 이렇게 되게 무시하지 못할 게 체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머리도 할 수 있고 먹는 거, 맞아. 마사지, 네. 네일, 뭐 심지어 피부과도 갈 수 있고요. 네. 뭐 펜션도 갈 수 있고 뭐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생활비가 거의 안 드는 거예요. 네. 이게 강의 같은 건 좀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뭐 스터디 같은 거 맘대로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새벽 기상 미션을 합니다 하면서 뭐 운영비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내 채널이 있으면은 돈을 안 내고도 강의를 모집할 수가 있죠. 내 채널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크몽이라던가 뭐 숨고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브랜딩도 안 될 뿐더러 그냥 거기 그 중에서 다 경쟁을 하는 거고요. 네. 내가 내 이웃이 뭐 10,000명, 20,000명, 뭐 3,000명, 5,000명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내 글이 좋아서 계속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설득하기도 쉽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더 많이 잘 모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게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카페가 될 수도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블로그죠. 블로그는 혼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딱히 뭐 편집이라던가 이런 네. 것처럼 뭐 유튜브도 편집 안 할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앉아서 꽁장꽁장 하면은 그쵸, 그 폰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폰은 음성으로도 할 수 네. 있어요. 그 네이버 블로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네이버 블로그고요. 어. 네이버 블로그가 네.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개인이 키울 수가 있어요. 예전보다 더 네, 좋아졌다. 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아무 글이나 써도 네. 최적화, 블로그도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가 높아야지 상위 노출을 네, 막 시켜주는데, 그렇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 로직 자체가 그냥 글을 매일매일 아무 글에나 쓰는 것 블로그를 최적화를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별로 좋지 않은 글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네이버에서 로직을 바꾼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주제를 가지고 좋은 글을 쓰는 그런 블로거들한테 이제 점수를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행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또 다른 로직이 들어와서 이제 뭐 체류 시간을 본다던가 글을 네. 좀 오래 본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개인이 빨리 이제 최적화 시키기가 좋아졌죠. 근데 개인한테 더 유리한 방향이 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브랜드 블로그인데, 네. 개인 브랜드 블로그는 뭔가요? 이제 뭐 상업적인 블로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네. 병원이라던가 네. 뭐 그런데 저는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서 제가 개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블로그를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개인이 블로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진 게 블로그를 많이 안 해요. 지금 네. 블로그가 아니 엄청 많잖아요. 많긴 한데 많이 유튜브만 좋다고 하고 그리고 예전만큼 이렇게 파워 있는 블로거들이 많이는 없죠. 블로거들 중에서도 유튜브로 옮겨간 사람도 많고. 그렇죠. 우리도 보면 뭐 2009년에 돈 번 사람들 그때 또 많이 벌잖아요. 2009년에요? 그때 금융위기 왔을 때.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블로그 별로라고 해서 다 이제 유튜브로 가면 이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면 체험단 업체들이 블로거를 잘 못 구해요.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물건도 주고 뭐 네네. 음식점 가서 다 주고 이제 포스팅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고 또 되게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도 수익화할 수 있고 내가 강의는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는 대행사들이 네이버에서 다른 홍보활동 그러니까 블로그를 그런 식으로 빠르게 뭐 아무 글이나 써가지고 최적화를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로직이 바뀌어서 그런 게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대행사들이 많이 이제 살아남기 힘든 시장인데 딱 하나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체험단이거든요. 왜냐면 체험단은 내가 직접 쓴
글, 사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단을 너무 많이 업체들이 또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계속 쓰기도 하고. 그래서 뭐 체험단, 뭐 강의, 뭐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만들 수가 그럼 엿볼 수가 있어. 언제쯤부터 이게 수익화가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며칠이죠? 오늘 5월 6일인데 제가 내일에 만들었어요. 5월 7일에. 아니 뭐 오늘 밤에. 네네. 그럼 이게 한 몇 명 정도 하루에 들어오는 게 한 100명 정도 되면 해볼 만해요? 이제 뭐 그런 게 이제 체험단 뽑을 때 한 뭐 300에서 500 방문자, 1방문자 뭐 이런 1방문자 식으로 300에서 500명. 그 정도고. 근데 방문자가 적어도 뭐 그런 거 있거든요. 학습 관련된 학습. 온라인 학습 이런 데는 사람들이 신청을 잘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뭐 신청 10명인데 막 8명 신청하고 그런 데 되면은 또 잘 되고. 어떤 분은 블로그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강생이 자기 체험단 됐다는, 아니 뭐 열흘도 안 된 건데 어떻게 됐냐니까 학원, 자기 애 학원에서 그런 거 이제 없으니까 자기 됐다고.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명 만들려면 그래 한 얼마나 걸릴까요? 빨리 하면은 뭐 한 달이면 한 달? 네, 가능하죠. 300에서 500이면 체험단 들어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체험단도 이제 계속 시도해서 처음에 들어오는 게 어렵지, 많이 하다 보면은 한두 군데 되잖아요. 네. 체험단도 이제 여기 체험단 그게 이력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개 또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더 많이 되거든요. 월 300만 원 생활비를 줄이는 거죠. 체험단을 하고 뭐 체험단 아무리 비싼 거 이렇게 머리 이런 거 말해도 되나? 이런 거 해도 네. 포스팅하는 거는 한 10분? 포스팅 시간 10분인 거야. 그냥 핸드폰으로 쭉쭉쭉쭉 글을 쓰면 사실 이걸로 또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맞아. 이 글을 쓰면 이게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 글, 사진 이렇게 비슷하니까 거기서도 좀 쉽게 또 스마트 스토어도 할 수 있고. 제가 느낀 거는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네. 한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다가 네. 유튜브가 괜찮으면 블로그를 하던 걸 접고 유튜브를 해요. 유튜브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던 걸 접고 스마트 스토어를 해요. 스마트 스토어 하다가 뭐 경매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접고 경매를 해요. 근데 잘 된 사람들은 보면 이거 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거를 같이 하고, 네. 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거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 이렇게 커지지. 정말 맞아요. 그렇고. 하고 싹 다 치워버리고 또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치워버리고 다시 하고, 이런 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블로그만 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났을 때 블로그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맞아. 강의도 블로그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네. 마케팅 강의로 이어지고 네. 뭐 블로그 공부하는 것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새벽 기상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 이렇게 미션을 해서 하는 것도 하고, 뭐 영어 스터디도 하고. 네. 이게 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뭐 만들려고 하면 끝없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또 하게 되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유튜브도 키울 수 있는 게 되겠고. 네. 저도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또 뭐 상가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네. 이게 다 가능한 거죠. 뭐 좀 정리를 해보면 네.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만들면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300에서 500명 만드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면 할 수 있는 정도. 빨리 하면 한 달이고 뭐 네. 2-3달 정도면 네. 어느 정도 그냥 너무 빨리 잡아놓으면 또 힘들 수 있으니까 3달이면은 어느 정도 내가 이웃도 늘리고, 이게 이제 꼭 노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웃을 늘리는데 좀 치중을 했어요. 네네. 10명 이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상가를 비교하자면 상가에서 뜨내기로 오시는 분들은 검색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 정보만 찾고 안 와요. 네. 근데 나의 이웃들은 내 글을 서로 이웃 추가해 놓으면 자기 새 글에 제 글이 뜨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이 사람하고 이제 어쨌든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팬이 생기고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할 수 있고 뭐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블로그 할 때 보면은 예전에는 뭐 진짜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뭐 1년, 2년 해야지 이웃이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빨리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이제 그게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찾았죠. 근데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나 비슷한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그분의 이게 공감을 해주신 분들은 네. 저랑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표 영어 관련된 그런 컨텐츠를 많이 올렸는데 그런 엄마표 영어 인플루언서들한테 공감을 해주신 분들은 내 블로그에 와서도 내 글을 소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서로잇을 하루 100명씩까지 할 수 있어요. 100명씩 했죠. 서이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했는데 네. 제가 이제 애 낳고도 손목이 멀쩡했던 여자거든요. 그거 하면서 손목이 나갔어요. 네, 손목이 나가고 저 유튜브 하면서 손목 나갔어요. 저 이거 저는 다른 채널 엄청 보거든요, 진짜. 활자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저 비디오 중독이고. 그래요? 근데 또 이게 전문가로 또 바탕이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거 손목 나갔다는 게 저 이거 너무 공감돼서 여기 아프잖아요. 진짜 이 아프죠. 안쪽. 근데 또 문제는 제가 1일 포스팅을 1년 넘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프지만 또 이걸 또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이웃이 4,000명이 늘었어요. 4,000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쵸. 하루에 뭐 67명 정도인가 계산해보면 100명 한다고 다 수락하진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진짜 그 당시에는 혁신적인 일이죠. 근데 제가 또 이제 방법 알려주면은 제 수강생들도 그 정도씩 하더라고요. 4,000명.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6개월 안에 5,000명, 그다음에 1년 안에 10,000명이 넘었죠. 그럼 발행하면 한 몇 명 정도 봐요? 그러면? 발행하면은 이게 뭐 그거에 따라 다른데 뭐 많이 볼 때는 몇천 명씩 보기도 하고 적게 볼 때는 뭐 1,000명 이하로 볼 때도 있고 이제 달라요. 이웃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보는 건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유튜브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뭐 한 10%? 이 구독자의 10% 정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데 글을 공유를 해요. 그분들도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이웃이 별로 없을 때는 제 글에다 날개를 달아줬어요. 날개를 달는 글을 내 블로그 안에만 놔두면은 네.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비가 되고 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저와 이제 관련된 뭐 80만 카페 그런 데다 글 하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그게 이제 10,000건이 이렇게 조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글을 여기 하나 블로그에만 넣는 게 아니라 뭐 브런치로도 갈 수 있고 물론 카페 나랑 관련된 카페 그리고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 뭐 사람들이 그 관련된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알잖아요. 이거 테드 강의 이거 보면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양적인 성장. 근데 그렇다고 아무나 이웃을 신청한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내 컨텐츠랑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사임당님 같은 경우는 뭐 신사임당님 컨텐츠랑 맞는 사람들이 다 뭐 추천 동영상을 받으면 더 구독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부동산 뭐 인플루언서들 이런 분들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그분들 이웃들한테는 제가 서로의 신청 안 했죠. 왜냐면 제 블로그에는 그런 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락을 하더라도 굳이 제 블로그 새 글을 보진 않는 거죠. 볼 사람한테만 신청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웃들한테만 내가 서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 이웃들이 진성 이웃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데나 서이추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엄청 꿀팁이긴 한데. 네. 근데 저는 이제 꼭 수익화도 있지만 이게 인생이 되게 길잖아요. 저희가 이제 재수 없으면 뭐 120세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나랑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에서는 그게 정말 쉬운 거예요. 그쵸. 블로그에는 나랑 맞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쵸. 내가
뭐 엄마표 영화를 좋아하면 그 사람들 다 이웃들하고만 나도 이웃이 맺고 뭐 맞아, 내가 맞아. 글쓰기 좋아하면 뭐 책을 좋아하거나 뭐 새벽기상 좋아하면 그런 글들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니까 제 채널도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보다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씨알을 먹히는 거지. 어디 그쵸. 모임 가가지고 돈 아껴라, 옷 하나만 사 입어라, 뭐 안 돈 되죠. 되는 거 다 해라, 막 이러면은 그 꼰대 소리 듣죠. 아, 꺼지라 그러지. 맞아. 이 채널이니까 이 얘기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확대 맞아요. 재생산되고 이런 거지. 저 진짜 갑자기 확 공감이 되네요. 그런 그러니까 게.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직장에서는 제가 경매 투자한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잖아. 맞아요. 네. 그리고 뭐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세계 얘기를 하질 않죠. 네. 그게 이제 어쨌든 뭐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맞아. 나의 동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 그죠. 네, 그런 게 또 수익화 외에 장점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는 자체가 좀 힐링도 될 수도 있고요. 18년에 블로그를 시작하셔서 네. 블로그 관련된 강의 그거를 뭐 6월. 언제? 6월. 그러니까 퇴사 후 3개월 후에 했죠. 그 블로그 하신 지 한 7, 8개월 만에 네네. 블로그 강의를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 강의를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활동하는 카페에서 네. 이제 제가 블로그를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항상 댓글로도 그렇고 이제 그 공감 이런 것도 몇백 개씩 되고 이웃도 팍팍 늘고 이러니까 네.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블로그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 감사하게도 거기서 이제 블로그 강의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들이대는 건 잘 못하지만 뭐 네. 기회가 왔을 때 그 알았다고 하는. 네, 그래서 바로 알았다고 하니까 이제 네. 그래서 그냥 사실 뭔가 강의를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제일 안 하는 게 뭐 더 채우려고 그래요. 더 채워서 뭔가 더 다른 강의를 듣고 내가 좀 전문가로 더 올라가야지 강의를 네네네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초보가 더 많거든요. 그리고 내 그쵸. 수준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또 다른 강의를 듣거나 뭐 책도 안 봤어요. 그리고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강의를 했어요. 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100% 그냥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냥 내 혼자 한 얘기니까. 근데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딴 얘기는 사람들이 다 들어봤거든. 그쵸. 강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 강의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체험단 하시는 분도 제 수강생이었는데 네네. 저는 이제 무조건 막 강의해봐 이러거든요. 네. 진짜 보이거든요. 강의 이거 하면 되겠는데 네. 그분이 원래는 체험단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그 아이와 세계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어린 뭐 6개월짜리 데리고. 근데 본인은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대요. 근데 제가 보면 특별하거든요. 그걸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근데 보다 보니까 그분 블로그가 체험단을 하루에 막 3개씩 하더라고요. 점심 때 먹고 저녁 먹고 이 체험단 얘기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처음엔 여행하고 체험단이 같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 돈 버는 얘기를 좋아하니까 체험단을 넣어서 강의를 하라 했는데 실제로 돈 버는 이쪽이 좋아서 이제 이걸로만 특화해가지고 강의를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뭐 발리에서도 하고. 온라인 강의? 네. 온라인 강의는 뭘로 해요? 줌으로 했어요. 줌?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저는 이제 2017년 이때부터 그걸 알아서 온라인 강의? 제가 2018년에 이제 6월에 강의하기 전에 그 한 3개월 전에 이제 강의한다고 하고 온라인에 제가 팁 강의 무료로 했거든요. 그걸 줌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줌 강의할 때 항상 앞에 한 5분, 10분 이제 남거든요. 그러면 알려드려요. 줌 하는 방법. 처음에 한 얼마 받고 하셨어요? 그거는 무료로 했죠. 무료로? 네, 그거는 무료로 했고 처음 강의 제가 블로그 오프라인으로 처음 했을 때 2만 원. 그러면 이렇게 다 좋은 걸 아는데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크게 어려운 점 그렇죠. 그런 건 뭘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글을 자기가 못 쓴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글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히 여기 온라인에다 뭔가 내 생각을 쓴다는 게 그러니까 맞춤법도 틀릴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보면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랬고 네. 나를 드러내는 게 제일 먼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건 잘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하신 분이니까 아니 무슨 특별해요.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이게 저도 약간 그 제 닉네임이 자유의지지만 자유의지를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사람들하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 그냥 포스팅을 했는데 아무도 뭐 댓글도 없고 뭐 반응이 없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를 짜드리거든요, 사람들. 조. 그래서 만약에 블로그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5명, 10명 이렇게 조를 만들어서 뭐 돈을 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하는 힘이 정말 크거든요. 맞아. 네, 혼자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이게 피드백 나올 때까지 대부분 그까지 못 가죠. 나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그러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그만두잖아요. 그러고 그쵸? 이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뭔가 막 경매 투자할 때 실패했던 이유가 뭔가 좋은 소스가 있어서 좀 쉽게 남보다 쉽게 어디 정보 있어서 딱 그냥 보기하면 얼마 오르고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남들은 뭐 10의 노력으로 한다고 하면 나는 한 7, 8의 노력으로 해서 성공하고 이런 게 있어 보이는 거고 왠지 10보다 더 노력을 많이 하면 내가 미련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새벽 기상 할 때 이제 생각한 게 내가 그동안 아무리 뭘 해도 다 실패한 거잖아. 그럼 결국은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방식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자. 그게 어쨌든 방향은 맞으니까요. 그러면 그 대신 이 사람은 10의 노력으로 성공했으면 나는 100의 노력으로 성공해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블로그를 할 때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년 넘게 제가 그렇게 1일 포스팅도 할 수 있었고 사실 퇴사할 때 아무것도 정해놓은 거 없이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퇴사 15년 동안 제가 퇴사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가 조금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래도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차를 대놓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맞는 건가. 퇴사하기 전에. 그러면서 내가 퇴사를 하면 진짜 최악은 무엇인가. 그 최악을 자꾸 구체적으로 생각하니까 크게 없더라고요. 돈을 못 벌겠지? 그러면은 뭐 돈을 못 벌더라도 경험은 좀 쌓이겠지. 내가 뭐 캐셔를 하던, 뭐 과외를 하던, 뭐 청소를 하던 이런 걸로 뭐 50에서 100은 벌지 않겠나? 2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나는 블로그를 해서 뭔가 뭐 3개월 내에 승부를 보겠다, 뭐 5개월 내에 승부를 보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로 뭐 강의를 하겠다 이런 생각도 없었고 이걸로 뭐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은 없었고 그냥 했어요. 그냥 그때 최대한 좀 효율적으로 키우자 해서 이렇게 이웃도 늘리기도 하고 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 걸 연구하기도 하고 그렇기는 완전 몰입을 해서 했긴 했지만 그 목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블로그를 시작하면 이게 하루에 2-3시간, 3-4시간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건가? 차라리 유튜브가 낫지 않을까? 그러다가 보면 스마트 스토어가 낫지 않을까? 그쵸. 그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제가 뭐 저번에 어떤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만들어서도 깡통 차고 어떤 사람은 똥 퍼서도 돈 벌어요. 그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저는 하신 말씀에 어떤 의미인지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아마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은 악플도 많이 달릴 거예요.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리고 제 채널 원래 달려요.
근데 아니 이게 또 하나 블로그에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뭔가요? 블로그는 별로 악플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많아요. 예, 그런데 네. 그쵸.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안 좋은 글 쓰는 분은 자유의지님의 팬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팬이지 그쵸, 팬이 그쵸. 되지 않을 사람을 신경을 쓰는 거는 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럴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너무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거기서 네. 이제 마이크 키고 이런 진짜 이 도움이라는 게 그냥 막 정서적인 도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네. 예, 마이크 세팅도 도와주시고 네. 뭐 거기 뒤에 음료수 컵도 갖다 주셔 진짜 아유, 너무 고마웠어요. 왜냐면 안 해봤잖아요. 근데 그쵸. 그거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아, 꼭 한번 모시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하려고 보답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에요. 저는 네. 은혜를 입으면 보답을 합니다. 저 항상. 네. 그럼 그게 또 마지막 팁이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퇴사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막 퍼주니까. 근데 다 퍼준다고 뭐 다 돌아오진 않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신사임당처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오지랖이 좀 회사 다닐 때부터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였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지랖을 블로그에서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서는 내가 엄마표 정말 좋아 이래도 네. 이제 거기선 알았다고 하고 또 안 해요. 근데 제가 블로그에다가 엄마표 관련된 거 뭐 블로그 쓰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거를 네. 고마워하고 팁 같은 것도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지랖을 떨어도 사람들이 좋아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또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육아를 하고 좀 이게 사실 뭐 여자 남자아이를 차별은 아니지만 아이를 낳으면 좀 여자가 아이를 좀 케어하고 그러다 보면 뭐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맞아. 뭐 이렇게 진짜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좀 적을 수가 있는데 블로그는 정말 이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 재우고도 할 수 있고 새벽 일어나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엄마들한테 필요한 네. 수익화도 바로 할 수 있고 네. 뭐 남성분들 하셔도 좋지만 엄마들이 했으면 정말 즐겁고 또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자유의지님 모시고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